학창 시절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나요? 이런 질문 솔직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진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조금 많을 텐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요. 대답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단 한 번도 거의 한 적이 없고 언제 처음에 시작했냐? 수능 점수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을 이제 골라서 가야 될 텐데 그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교육대학교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 당시 이제 등록금이 교대는 등록금이 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교대를 권면을 해 주셨고 선생님이 이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교대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좀 꿈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대학교 가서 여기에도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곳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됐고 감사하게도 교대의 삶과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그 하는 그 행위들이 나름대로 제 성향과 또 맞았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삶의 방향과도 나름대로 좀 일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연적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직감과 호기심을 갖고 시작했던 그런 하나하나가 나중에서야 이게 점이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connecting the dot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선으로 이어질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뒤늦게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자, 그 꿈을 위해서 한번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꿈이 없었다. 하지만 그 꿈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게 또 축복이 되고 그 꿈을 향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책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선생님의 롤모델은 누구시고 인생을 바꿔준 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롤모델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롤모델이 이렇게 없었어요. 롤모델이 이제 나중에 언제 생기냐? 책을 읽으면서 나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롤모델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한 터닝포인트 지점에서 사람이 연결이 됩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하나의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김성현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평택의 한 교육청에 연수를 오셔갖고 거기서 이제 독서 관련된 연수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엄청나게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많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나이가 저랑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쌍둥이 아빠였고 그 선생님께서는 한 6권의 저자셨고 그 다음에 독서로 인해서 글쓰기로 인해서 많이 삶이 이렇게 바뀐 케이스. 그때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독서로 저분처럼 인생을 더욱더 멋있게 펼쳐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에 더욱더 빠져보게 됐고 그 다음부터 48분 기적의 독서법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독서가 더욱더 제 삶에 강하게 뿌리 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인생을 바꿔준 책 이지성, 정유열 작가님의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시작으로 김병환 작가님의 48분 기적의 독서법, 포커스 리딩 같은 책들 꿈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저한테 심어준 책이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것이 좀 쌓여서 내 삶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벽이 좀 심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의 게임에 거의 중독자였어요. 선생님 나이 때 그 어른들은 과거에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게임을 했냐? 코인으로,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이렇게 게임을 했죠. 오락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에 살았기 때문에 주택을 이렇게 넘나들다 보면은 병들이 밖에 있어요. 그 병들을 이렇게 훔쳐서 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몰래 이제 키를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 막 돈을 훔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누나가 가출하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공부할 마음도 안 나고
하지만 제가 거울을 보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진수야, 너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너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너도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 잘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부여잡고 당신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특별한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읽어가면서 막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교육대학교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초등교사가 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 과거에 그런 가정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상처 덩어리였거든요. 그 상처를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이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2살에 처음으로 이제 책이라는 거를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내 상처를 책들이 하나둘씩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글쓰기가 그 상처를 승화를 시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조금 어려움에 좀 처한 친구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 본인의 이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더욱더 책과 글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면요. 먼 훗날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